지금 이 순간 은값 90달러 돌파 소식을 보며 손이 떨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올랐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런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무섭습니다. 폭락 직후에 터진 반등이거든요. 아무런 근거 없이 튀어오른 공이 결국 바닥으로 꽂히듯 이번 상승도 속을 들여다보면 심장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차트 숫자에 환호하기 전에 그 숫자가 어떤 구조 위에 서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던 장막을 걷어내겠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소음이 아니라 해류를 보는 눈을 장착하고 나면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거래량이라는 건 시장의 심장 박동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반등, 심장이 뛰고 있긴 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90달러를 돌파했다는 숫자만 보면 뭔가 대단한 매수세가 몰려든 것 같지만 실제로 거래량 차트를 열어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과거에wan 시장이 진짜 폭발했던 순간들, 그때는 거래량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자본이 물밀듯 들어왔고 그 무게가 가격을 밀어 올렸죠. 근데 지금은요, 고속도로에 자전거 몇 대만 굴러가는 형국입니다. 매수 자본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매도세가 잠깐 숨을 고른 사이에 가격이 기계적으로 튀어오른 거예요. 엘리베이터 줄이 끊겼다가 반동으로 튀어오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력이 없어요. 이런 구조적 결함을 모른 채 반등 신호만 믿고 추가 매수를 눌렀다가는 며칠 뒤 가격이 다시 꺾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짜 엔진에 자산을 실으면 추락할 때 계좌가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숫자가 오른다고 해서 전부 신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반등이 바로 그 가짜 엔진일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거래량 없는 반등이 만들어내는 가장 무서운 후폭풍, 그게 바로 변동성입니다. 엔진도 없이 떠오른 풍선은 바람 한 번에 사방으로 튕겨 나가거든요. 지금 에임은 시장이 딱 그 꼴입니다. 80달 중후반과 90달 위를 정신없이 오가는 롤러코스터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등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자의 살점을 뜯어내는 휩소, WHPS 장세라는 겁니다. 휩소가 뭐냐고요? 오늘 올랐으니까 샀더니 내일 폭락하고 겁먹고 팔았더니 다시 치솟는 거예요.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는 그 고통스러운 패턴이 반복되는 장세입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수확기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헐값에 내던진 물량을 조용히 받아가면 그만이니까요. 하루아침에 자산이 불어났다가 다음날 2배로 증발하는 경험, 이게 반복되면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판단력도 무너지고 판단력이 무너진 순간 계좌도 같이 무너집니다. 안전벨트 없이 이 파동을 맞이하는 건 폭풍 한가운데 우산 하나 들고 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수익 계산기가 아니라 이 변동성을 버텨낼 단단한 원칙입니다. 이런 불안한 장세가 펼쳐지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락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반등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르며 곧 있을 폭락을 예고하고 있어요.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한 번은 튀어오른다. 그러니까 이 반등은 추락 전 마지막 숨고르기에 불과하다는 논리입니다. 이걸 그냥 헛소리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적의 칼날이 어디를 겨누고 있는지 모르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락론자들의 논리는 시장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찌르고 있어요. 심약한 투자자들을 패닉셀로 유도하는데 최적화된 내러티브입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포기사, 유튜브 썸네일을 도배하는 경고음들, 이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손가락은 매도 버튼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을 냉정하게 해부하고 필터링하는 과정, 그게 지금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유일한 방패입니다. 그럼 하락론자들이 내세우는 구체적인 무기적인 무기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실물 프리미엄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실물 은을 살 때는 국제 시세에 부가세와 딜러 마진이 붙습니다. 지금 이 프리미엄이 15에서 20%에 달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국제 가격이 그대로여도 이 거품이 꺼지는 것만으로 여러분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기는 환율입니다. 지금 고환율이 국내 가격을 떠받치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환율이 안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 가격 조정에 환율 하락까지 겹치면 국내 가격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얻어맞는 구조가 됩니다. 든든한 성벽인 줄 알았던 환율이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돌무더기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 두 가지 리스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냐?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하락론자들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차트 얘기입니다. RSI, 보조지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과열 신호인데요. 지금 에임은 시장에 RSI가 고점 부근에서 식지 않고 있습니다. 엔진 온도가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신호거든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차트가 깊은 웅덩이를 파면서 열기를 식히는 조정 구간이 반드시 온다는 게 하락론자들의 논리입니다. 여기에 더해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기습적으로 증거금을 인상했습니다. 증거금 인상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M은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돈을 담보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금력이 약한 투기 세력은 버티지 못하고 포지션을 청산할 수밖에 없어요. 매수세의 산소 호흡기를 강제로 떼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 시장에 투매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계좌가 시퍼렇게 질릴 수 있다는 걸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락론자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실물 은과 종이 은의 차이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오르내리는 가격, 그게 실물 은의 가격이 아니에요. 컴퓨터 버튼 한 번으로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은, 즉 선물 계약의 가격입니다. 세력은 이 종이 은 시장에서 클릭 한 번으로 가격을 누르고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실물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손에 쥔 실물 해문 한 조각은 신도 복사할 수 없는 한정판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거든요. 하락론자들은 이 종이 가격 차트만 들여다보면서 폭락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실물 수급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는 현실은 철저히 외면한 채로요. 세력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가짜 파도에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시장 바닥을 흐르는 진짜 해류를 봐야 해요. 종이 가격은 흔들릴 수 있어도 실물의 본질 가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대한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과 함께 산책하는 개를 떠올려 보라고요. 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지만 결국 주인이 걷는 방향으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개고 본질 가치가 주인입니다. 지금 에임은 가격이라는 개가 역주행하고 있다고 해서 주인의 목적지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개가 너무 심하게 날뛰면 사람들이 주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변동성에 정신이 팔려서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그 순간 헐값에 자산을 털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모니터 속 캔들은 세력이 얼마든지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리적 데이터, 실제 광산 생산량, 산업 수요, 창고 재고, 이건 절대 조작할 수 없어요. 숫자가 흔들릴 때일수록 주인의 발자국을 똑바로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가격의 소음에 귀를 닫고 가치의 방향에 눈을 고정하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럼 그 본질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광산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은을 캐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산업계가 먹어치우는 양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6년 연속 공급 적자입니다. 매년 캐내는 것보다 더 많이 써버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는 산업에 쓰인 은을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AI 반도체,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여기 들어가는 은은 나노 단위로 스며들어서 회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첨단 기기에 녹아든 은은 결국 쓰레기장으로 직행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수요는 용암처럼 끓어오르는데 지상의 재고는 밑빠진 독처럼 사라지고 있어요. 이 공급 부족은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닙니다. 실물을 손에 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부의 격차를 극명하게 갈라놓을 구조적 변화입니다. 숫자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참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런던 LBMA와 뉴욕 COMEX 세계 양대 은 거래소의 실물 창고 재고가 지금 메아리가 울릴 정도로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종이 가격으로는 억누르고 있지만 실제 창고엔 내줄 은이 없는 상황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사기극은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금은비 얘기도 빠질 수 없어요. 금값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근데 은은요, 역사적인 금은비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터무니없이 억눌려 있습니다. 형님인 금이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동생인 은이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목줄이 당겨지는 순간이 옵니다. 억눌린 세월이 길었던 만큼 튕겨나가는 탄성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지금 은이 조용한 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압축된 스프링이 더 강하게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15분봉 차트 끄세요. 진짜로요. 단기 차트에 눈을 붙이고 있으면 세력이 파놓은 함정이 너무 잘 보입니다. 아니 보이는 게 아니라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출렁일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오를 때마다 손이 근질거리고 결국 가장 나쁜 타이밍에 가장 나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팔짱을 끼고 전쟁을 관망하는 게 승자의 포지션입니다. 만약 진짜 하락이 찾아온다면요. 프리미엄 거품이 빠지고 가격이 내려앉는 그 순간은 도망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중을 늘릴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하락론자들의 경고는 그저 비예보일 뿐이에요. 우산 쓰고 기다리면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가격 조작의 먼지가 걷히고 나면 인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계좌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버틴 자만이 압도적인 부의 사다리에 올라탈 자격을 얻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앱을 닫으세요. 그리고 금고 속에 들어있는 실물 은의 묵직한 무게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종이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릴 때 그 손 안의 실물이 내 가족의 구매력을 지켜낼 마지막 성벽이 됩니다. 시장의 소음은 계속될 겁니다. 하락론자들의 경고도 공포를 자극하는 기사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소음 너머에서 은은 조용히 본질 가치를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고점을 찍고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요동치는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과 도도하게 흐르는 가치의 해류를 믿고 버티는 사람. 결국 시장은 이 둘을 냉정하게 갈라놓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을 건가요?